이제 10분만 하면 끝납니다. 1시간만 더 하면 끝납니다. 뭐 오래 끌 필요 있습니까? 민법은 오래 하죠. 여전히 80년대식 양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우성협의는 여전히 양적인 접근입니다. 개로는 질적인 접근이라. 자, 가겠습니다. 저는 2시간에 끝내겠다고 애초에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갑이. 그래서 지금 갑이 한마디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을 쓰입니다. 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 편을 든다고요? 믿으라는 얘기죠?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사람들은 누가 갑인지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갑 쪽에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어요, 이렇게. 자, 오세요. 자, 칠판 9분 5개 시작. 개별자 붙는 것들은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개별자 붙는 것들은 공시, 기준, 일이 없고 나머지는 공이다. 공시, 기준, 일이 있다. 있는 것들은 공이다.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자가 붙는 것들은 일단 공시 1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1. 재산세와 연결해서 5월 31일.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4월 30일. 주택은 한 달 앞선다 그랬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둘을 합쳐야 되니까 1월 1일, 4월 30일. 다시 표 보시고 암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더하기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일 약간의 표현을 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다?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688페이지 5조 타이틀 확인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왜 공시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시를 하라고 하는 건지. 무엇에 대해서 공시를 해랍니까? 아니. 무엇에 대해서 공시를 해라고요? 표준지에 대해서. 자, 표준지에 대해서 왜 공시를 해야 되느냐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는 높게 평가되는 게 좋을까요? 낮게 평가되는 게 좋을까요? 낮게? 자, 그럼 낮게 평가가 되면 은행에 가서 담보 설정할 때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유리한 겁니까? 높게 세금 많이 내어서 국가에 충성하려고요. 응?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적당한 건 적당히. 그러니까 용도나 목적에 따라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높게든 낮게든 나와서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이의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내 토지 가격이 높게 평가된 건지 낮게 평가된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준지를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지하고 비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측면에 도로가 있답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도로라는 조건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지보다는 D라고 하는 부동산이 유리한 입장이죠. 그럼 표준지보다는 비싸겠네요. 근데 몇 프로 정도 비쌀 거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토지가 높게 평가된 건지 낮게 평가된 건지를 파악해서 이 신청을 제기하려면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랍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있는 토지가 표준지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지의 지번을 공시해라 합니다. 두 번째, 표준지는, 자, 앞서 했던 내용을 보세요. 표준지는 토지 평가에만 적용되고 항상 단위가 있다고요. 단위가 뭐라고요? 1평방미터라고요. 그래서 항상 표준지는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가격이라고 놓으면 틀립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표준지의 면적. 그래 내 토지 면적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결정하죠. 그래서 표준지의 면적과 생긴 모양, 형상. 네 번째, 표준지 및 표준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네 번째 것만 확인해 보세요. 조문.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것을 풀어서 말해 보세요. 및 이 말은 둘을 합쳐 놓은 거니까. 다시 표현해 보세요. 시작. 표준지 이용 상황. 다시 시작. 표준지 이용 상황. 그리고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만 보다가 이것이 분리되어서 놓으면 또 X라고 우기면 안 되니까.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넣으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딱 구분해요. 늘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을 기억했다가 어느 날 시험 문제가 표준지 이용 상황이 놓으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해서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호는? 그럼 대통령령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이것저것. 자, 그 뒤에 칼로 열고 쓰겠습니다.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조문은 이렇게만 끝납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가면. 그래서 등등등등 제일 중요한 게 지세입니다. 시험 기준으로. 책이 처음 듣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다고요?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하세요.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이리 와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암기해야 돼요. 자,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표준지 관련 정보를 공시하라고 하는 건지, 표준지 관련된 정보가 나와줘야 내 토지 가격이 지금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표준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표준지의 지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표준지의 지번. 그리고 가격 알아야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가격. 만일 표준지의 가격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반드시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면적과 형상, 생긴 모양. 네 번째,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다시 시작.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자, 둘을 분리시켜서 말하세요. 시작. 표준지 이용 상황,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지세. 달 필요 없고 됐어. 지세. 어쩌고 저쩌고 지세.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암기합니다. 1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1시간 드릴게요. 암기하세요. 가족들이 대부분 다 떠나요. 2, 3년 하시고 가족들 없어요.
1년 기다려주세요. 힘들어요 지금. 영어 방했다고. 자, 보세요.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네. 표준주택 공시사항도 있습니다. 자, 이유 설명하세요. 왜 표준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까요? 똑같이 개별주택이니까.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자, 그림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구한다?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더하기 토지가격 기준표.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표준주택 가격 더하기 주택 가격 기준표. 그리고 똑같아요. 토지다 주택이다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줘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똑같아요. 표준주택의 지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1번은 같으니까 패스. 두 번째는 다릅니다. 표준지는 뭐라고 했죠?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여기는 그냥 표준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기된다는 얘기입니까? 1평방미터당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12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현 방식 자체가 다른가요? 세 번째. 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지의 면적이에요. 표준지의 면적이에요. 여기는 표준주택의 면적이 아니라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 및 형상입니다. 기억합니다. 표준지 쪽에서는 표준지 면적이고 표준주택 쪽에서는 주택의 대지 면적이고 대신에 네 번째 표준주택의 면적이 나옵니다. 각각의 사벌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임시 승인일을 포함한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지목 등등등등. 여기는 지세가 없습니다. 표준주택 공시사항 암기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암기, 표준주택은 비교. 첫 번째는 같다. 두 번째는 여기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여기는 그냥 가격이고. 세 번째는 표준지의 면적이고 여기는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과 형상이고. 네 번째는 여기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고 여기는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그리고 이게 다 한번 시험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놓은 적도 있고. 다섯 번째는 지세가 이거는 빠지고 지세가 들어가고. (699) 16조 2항 확인하시고 다섯 번째 갈로 열고 지세 X라고 해놓으시고 (688) 돌아갑니다. 암기 끝난 거죠? 예. 딱 입력해놔요. 시험 칠 때까지만. 10월 28일까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0월 28일 2시까지만. 그 다음은 다 잊어요. 필요 없으니까.
자, 688, 6조로 갑니다. 제목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이라 그랬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요. (7조로) 가겠습니다. 7조 중요하고요. 이의신청입니다. 7조 1항 2항 확인하시고요. 이의신청은 토지든 주택이든 표준이든 개별이든 날짜는 공이다 30일 이내입니다. 꼬랑지까지 하세요. 떼지 마시고 전부 다 30일 이내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시험 문제는 100% 날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0% 날짜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언제부터 30일 이내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항 언제부터? 공시일부터 그 자리에 결정 공시일이 들어가면 특별히 틀리지 않겠지만 일단 구분했으니까 공시 기준일이 들어가면 그냥 또 함정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일인지 공시 기준일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지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그럼 여러분들이 국장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이 국장이면 이제 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사해야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는 다시 통보를 해줘야죠. 어떻게 통보해 주는 겁니까? 서면으로. 조만간 바뀔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자, 한 1, 2년 지나면 카톡으로 통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훨씬 쌍방 다 편하지 않습니까? 우편함에 붙어 들어오면 언제 있는지 확인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부터 30일? 무슨 공시일부터? 2항 보세요. 2항. 다시 시작.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예, 거기 체크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공이다 30일 이내니까 날짜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앞에 언제부터인지. 이 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가 되고 언제부터 심사한다?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억합시다. 8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통째로 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8조 모두 다 확인하시고 8조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몽땅 암기합니다. 시작하세요. 암기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하기 싫다고. 몽땅 암기하세요. 그 조문만 보시고 암기하세요.
자, 오세요. 제목. 뭐 조세나 과세나 같은 얘기입니다. 세금. 다음 부담금. 세금을 부과할 때는 5가지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개별이겠죠. 표준을 생각해봐요.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토지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 토지가 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금 부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세는 개별료. 개별자 붙는 것들은 공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을 봐요. 얘는 개별자 없죠? 그러나 이 안에 개별과 표준을 포함한다 그랬죠? 따라서 조세 부과의 기준은 공동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0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02페이지 제일 아래 19조를 찾으세요. 19조 2항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가격 정보 제공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 그럼 칠판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모두 다 무슨 정보를 주는 겁니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2가지는 토지 정보를, 아래 2가지는 주택 정보를 제공한다는 뿐이 전부 다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그럼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중요한 단어가 2항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세요. 과세 동그라미 2번. 그게 대빵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세금이 튀어나오면 100% 뭡니까? 개별입니다. 개별. 그래서 2항은 제일 앞에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개별자가 붙었으니까 과세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개별주택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공동,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또한 과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부담금 앞에는 무엇이든 붙을 수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금의 종류는 수십 가지입니다. 공부 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개별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개별입니다. 암기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답은 대부분 다 찾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부담금은 공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개별입니다. 개별. 교과서는 693페이지. 693페이지. 8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용. 그리고 더보기 있습니까? 예. 조문들 중에서 꼭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더보기 쪽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더보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쪽을 볼게요. 자,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1번은 뭐죠? 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과세입니다. 1번, 2번 묶어서 과세.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담금. 기억하세요. 과세와 과세든 조세든 상관없습니다. 과세, 조세 똑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부담금은 공이다. 개별로 가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료,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 개별 공시지가. 임대료는 개별 공시지가인데 가격은 표준지입니다. 가격은 표준지입니다. 자, 표준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공용지 매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공용지를 산다는 겁니까? 예. 사든 팔든 매개가 가격이죠. 가격은 표준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 처분 가격이죠. 예, 5번 가세요. 토지의 매입 가격이죠. 매각 가격이죠. 공이다. 표준지입니다. 임대료, 사용료는 개별, 가격은 표준. 가격은 표준.
1번, 2번, 5번 똑같은 말입니다. 1번, 2번, 5번은 몽땅 묶었어.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종류가 적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쪽에 포인트를 두시고 표준지 공시지가들도 당연히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답은 찾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모두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공공용지 매수 및 그 다음 뭐라고요? 보상 동그라미. 수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의 그 다음 단계 뭔가요? 보상이죠. 예,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자들이 금액이 적다고 문제를 늘 제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가격이고요. 동그라미 3번도 확인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등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론은 다 토지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으면 토지의 공급이나 분양입니다. 공급한다, 분양한다, 결론은 가격입니다. 공급을 하든 분양을 하든 결론은 매매한다는 얘기죠.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로 가는 겁니다. 4번은요. 환지나 채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매각이라 그랬죠. 예, 가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봅시다. 6번 시작. 자, 오세요.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은 누가 한다? 얘를 작성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 여기 다 정리했던 겁니다. 자, 다시 적용 범위 암기 시작합시다. (689) 구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녀석도 잘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효력이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를 조문 보시고 찾으세요. 사인과 사인 간에 토지를 사고 팔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정부가 제공해 주겠다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거래할 때 지표로 삼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첫 번째 효력은 뭐라고요? 지가 정보 제공 동그라미 1. 두 번째 거래의 지표 동그라미 2. 세 번째 국가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 동그라미 3. 꼭 단어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국가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수용했다.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인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기도 합니까? 그럼 국유지가 되겠네요. 공유지가 되겠네요.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처분하기도 합니까? 그럼 국공유지를 사거나 팔거나 그 기준이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앞서 볼 때 개별 공시지가 적용 범위가 아니었고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범위에 있었죠. 공이다 다 가격이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 다음 4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 그게 네 번째, 동그라미 4.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입니다. 제목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면 네 가지는 다 기억합니다. 제목을 몰라요. 그 네 가지가 뭔지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그 네 가지가 보이면 맞는데 한 가지만 보이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데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693페이지. 큰 9번.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씩 들어갑시다. 첫 번째, 지가 정보 제공. 두 번째는요, 거래의 지표. 넘깁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가 지가 산정 시 기준. 네 번째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시 기준. 말을 좀 더 줄여서 국가가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기준. F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가격을 알고 싶어서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현장에 나가서 F라는 토지를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한들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표준지를 찾는 거예요. 표준지를 찾아서 그냥 비교합니다. 비교. 너를 보니까 표준지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해. 마이너스. 근데 이건 또 유리해. 플러스. 이렇게 조정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표준지. 그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별 공시지가로 들어갑니다. 10분만 더 하면 됩니다. 10분만 더 하면 우리 헤어집니다. 자, 694. 물론 항상 그 시간의 10분은 제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자, 694. 아니, 정말 10분이면 이제 끝나요. 2교시 끝납니다. 10분이면. 자, 10조 타이틀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머리 맑게 하세요. 또 새로운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또 머리를 맑게 하시고요. 지금 맑은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한 거 안 들어갔습니까? 다 넣었는데 어떻게 맑아요, 아직도? 자, 10조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0조 1항 들어갑시다. 1항 다 확인하시고 키워드 잡으세요. 첫 번째 키는요, 개별 공시지가. 조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은 그냥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요. 자, 거기 동그라미 1. 따라서 주체는 누가 된다? 예, 시장, 군수, 구청장 2. 추가로 2개를 더 볼게요. 첫째 줄 한번 보세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정리했던 것처럼 과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든 주택이든 묶어서 그냥 개별.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그래서 과세나 부담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 그 내용 하나. 그 다음 셋째 줄에 보시면 공시 기준 1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3, 4까지 안 붙인 이유는 자, 세금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안 한 거고요. 공시 기준일은 일단은 그냥 크게 관심 안 뒀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다음 2항으로 들어갑시다. 2항. 2항 2줄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안 해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데 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과세나 부담금이죠. 그런데 어떤 토지가 과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토지 20%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80%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20%는 뭐라는 뜻일까요? 국공유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개별 공시지가는 없어도 상관없죠.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할 필요 없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2항 다시 들어갑니다. 2항.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랍니다. 두째 줄 제일 뒤로 갑니다. 두째 줄 제일 뒤에 이 경우 그 다음부터 갑시다. 시작. 방금 읽으신 부분 체크하시고요. 방금 읽었던 부분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오세요. A라는 토지가 우리가 표준지라고 했습니다. 이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까? 특정한 개인 겁니까? 개인 거겠죠. 그러면 특정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이미 지가는 산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다시 개별 공시지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를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지로 선택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없는 토지 분리시키시고 대통령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 없다.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암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와 부담금이라고 했으므로 어떤 토지가 조세 부과 대상이 안 된다든지 어떤 토지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라면 그 자체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니까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는 없다. 쉬었다 갑시다. 몸 푸시죠. 자, 사망으로 갑시다. 자, 사망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먼저 키워드 잡으세요. 첫 번째 키는요.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 일단 놓으면 무조건 5개 중에 하나를 잡으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1. 두 번째 키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2. 자, 그리고 추가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내용을 잘 봐요. 일단 공시 기준일에 체크해 놓고요. 자, 내용을 잘 보세요.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가 있답니다. 자,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면 지가는 업됩니까? 다운됩니까?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근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와 합병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별로 그분은 별로 안 친하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러니까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이 뭔지는 알 필요 없고 그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공시 기준일이냐 공시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읽어보시고 여기는 뭘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 지문 속에서 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건지 지가 결정이 안 된 건지를 빨리 봐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공시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가 결정된 거죠. 그럼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장이든 시장이든 이거는 다시 검사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자, 다시 먼저 공시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단 그 후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체가 그걸 심사해서 조정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해버리고 난 후에, 공시를 하고 난 후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시 기준 1인지 공시 1인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항으로 갑시다. 사항. 첫째 줄만요. 첫째 줄만 시작. 수독 거기까지. 첫 번째 키는요. 개별 공시지가. 두 번째 키는 시장, 군수, 구청장 1번, 2번.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서 체크했던 거죠. 그냥 하나, 둘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갑시다.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뭘 정확하게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체크합시다. (5항으로) 가겠습니다. 두 줄만 확인하세요. 작년 9월 1일부로 법이 지금 전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이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을 그랬는데 이제 이걸 두 개로 쪼개버렸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이건 공시법만 별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도 많이 신설되고 개정되기도 하고 이렇게요. 자, 5항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는요.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1. 따라 주체는 누구? 동그라미 2.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세요.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 가격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줄 제일 뒤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개정된 부분들입니다. 6항으로 들어갈게요. 확인하시고요. (7항) 확인하시고요. (8항도) 확인하시고요. 체크 안 한 부분들은 손대지 마시고요. 11조는 제목이 뭐라고요? 예, 이의신청 중요한 거겠죠. 1항, 2항 확인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똑같아요. 단지 개별 공시지가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개별 공시지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만 달라졌겠죠. 나머지 똑같아요. 자, 이의신청 언제 한다? 결정 공실부터 30일 이내 체크하고요. 결정 공실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2항. 언제부터 심사 들어갑니까?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체크합니다. (12조로) 갑시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두 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조문이 시험에 나왔다고 전제하고요. 자,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 1.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 2. 혹시나 하나 더 볼게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3. 지체 없이 동그라미 3.
30일 이후에. 그러면 또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지체 없이. 13조 뭐라고요? 그는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넘깁니다. 14조 찾았습니까? 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칠판으로 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개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개별은 누가 조사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들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지방세에서. 지방세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과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그럼 지방세는 개별요. 그럼 국세는 또 창의력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세든 지방세든 전부 다 개별이에요. 국세든 지방세든 조세는 무조건 다 개별. 그러면 국세도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부과한다, 그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 전부 다 지방세로 충당한 거죠. 그럼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세요.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세금만 다 징수해요. 수익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 중앙정부도 좀 부담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게 조문의 내용입니다. 자, 14조 내용 들어갑니다. 시작. 그분과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장 뒤로 넘겨서 698페이지 큰 5번을 찾으세요. 큰 5번. 다시 갑니다. 시작. 예, 50% 이내 체크합니다. 기억합니다. 제일 좋은 거 깔끔하게 그냥 5대5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한 거 아닌가요? 예. 암기하세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696 15조 제목은요? 예,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보기는 합니다. 국장은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 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 관리하고 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다 더 가격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 잘 보세요. 하나 다 심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체크하지 않았던 이유가 딱히 키워드를 잡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스탠다드하게 놓은 거죠. 2항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또 영어로 정하겠답니다. 3항 찾으세요. 들어갑시다. 시작. 조사를 위하여 관내 행정기관에 국세, 전월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에 의한 모든 제출을 요구하거나 하나의 토지 등에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4조를 각각 적용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까지는 끝났습니다. 토지부는 끝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주택 들어가겠습니다.